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우리 오늘 뭘 배울 거냐면 먼저 유효핵전화, 그리고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핵전화 무엇인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배우고 이것들의 각 성질, 각 특성에 대한 우리 주기성. 자, 이것도 개념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우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주기성이에요. 주기성. 여기서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 시간 우리 주기율표를 배웠죠, 그죠? 주기율표에서 예를 들면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는 왼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이 어떤 유효핵전화, 원자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들이 어떻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런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가 이 단원의 핵심이지,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유효핵전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유효핵전화는 말 그대로 유효, 진짜로 효과가 있다. 이제 진짜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것은 유효핵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핵전화는 양성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둘 간에 잡아당긴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이 힘, 그리고 어떤 전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딸랑 한 개 이렇게 있을 때는, 그지? 그냥 여기서 얘가 당기는 힘, 서로 당기는 힘, 이게 그냥 전부야. 근데 이 전자가 딸랑 한 개 있지 않고 여기 안에도 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 전자 껍질보다 바깥에 또 다른 전자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같은 껍질이라도 이제 그 옆에 같은 껍질에 전자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딸랑 혼자 있을 때 하고는 달리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방해를 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없다면 그냥 여기 있는 원자 핵과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는 서로 100% 온전한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기는데, 얘보다 앞에 있는 얘네들이 맞게 되는 거야. 알겠지? 맞게 돼요. 그 맞게 되는 효과를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 이 가려막기 효과는 얘보다 바깥에 있는 얘보다 안쪽에 있는 이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도 있고, 당연히 있고, 이 전자와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또 다른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도 있어.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 그리고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 중에 누구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냐? 바로 안쪽에 있는 애. 그렇지? 그래서 이 유효핵전화는 우리가 Z에 E에 F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지? 가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있었을, 느꼈을, 이제 영향을 받았을 핵전화에다가 뭐를 빼준다? 가려막기 효과만큼을 빼준다. 그 가려막기 효과를 우리가 가려막기 상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고 각 물질, 각 원소들마다에 대한 가려막기 상수를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다 연구에 의해서 그 상수를 다 정해 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핵전화에다가 뭘 빼준다? 가려막기 상수를 빼주면 얘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가 바로 유효 핵전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잠깐 볼까요? 요 표만 바로 보자. 유효핵전화는 뭐라고? 유효핵전화는 핵전화에서 뭘 빼준다? 가려막기 상수를 빼준다. 안 나왔네. 유효핵전화는 핵전화에서 뭘 빼준다? 가려막기 상수를 빼준다.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에는 여기서 본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느끼는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막는 것도 있고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것들이 막는 것도 있어. 자, 그 중에 누구에 의한 가림막기 효과가 더 크다? 바로 안쪽에 있는 SO2라고 계산이 나오네요.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의한 가림막기 효과가 더 크다. 자, 그리고 우리 ES 오비탈, EP 오비탈, 다전자 원자에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EP 오비탈이 더 높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보자. ES 오비탈. 자, 1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자, 1s 오비탈이 있고 2p의 오비탈이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럼 1s와 2s가 겹치는 부분은 한 요 정도. 1s와 2p가 겹치는 거는 요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영역의 공간이 약간 겹치는 부분 이외에는 ES는 이 공간 이외에는 다 1S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를 받고 있다. EP 또한 이 겹치는 부분 이외에는 다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있다. 알겠지? 자, 이 중에 그러면 가려막기 효과가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받지? 자, 그쵸? EP 오비탈. 공통되는 여기 이제 겹쳐진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림막기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가림막기 효과가 커지게 된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뭐 했지, 그지? 자, 유효 핵전화는 핵전화 Z에서 가림막기 효과를 빼주는 건데, 자, 둘 중에 누가 가림막기 효과가 더 크다고? EP 오비탈. 그럼 EP 오비탈에 의한 가림막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효 핵전화가 EP 오비탈의 유효 핵전화가 더 작아지게 된다. 그치? 작아진다.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작아지게 되면 이 원자핵에서 전자를 붙들고 올 수 있는 이 힘이, 안정적 힘이 ES가 좀 더 크고 EP가 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높아지게 된다. 자, 이런 내용. 자,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보자. 책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자, ES 오비탈의 전자들은 핵 가까이에 침투할 확률이 EP보다 전자가 높다. 그래서 1s 오비탈의 전자들에 의한 가림막기 효과는 작아지고 유효 핵전화는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양수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는 방향수 커질수록 커진다. 자,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ES 오비탈, EP 오비탈 이렇게 있을 때 ES 오비탈 전자들은 1s 오비탈 전자 바깥에 존재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1s 오비탈 전자에 의한 가림막기 효과를 많이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여기 빨간색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했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 유핵전화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주기성이 중요해요. 주기성은 우리 같은 쪽 또는 주기에서 주기표 상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자, 유핵전화의 주기성은, 자, 보자. 이 유핵전화를 이루는 것은 유핵전화의 영향있게 생성. 자, 양성자수야, 양성자수.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면 양성자 수가 클수록 무조건 유효핵전화가 일단 증가. 자, 그렇다면 같은 주기에서 볼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도 증가. 그래서 핵전화가 커진다. 자, 있죠? 자, 만약에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자, 양성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양성자가 이 전자를 당길 때, 두 개의 양성자가 얘를 당길 때, 세 개의 양성자가 이렇게 당길 때, 자,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가 다르겠지? 그래서 양성자 수 클수록,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크다는 것은, 자, 원자 번호가 어떻다?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 증가한다. 그래서 핵전화 자체가 커진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자, 같은 족에서도 마찬가지. 같은 족에서도 유효 핵전화 커진다는 것은 원자 번호 커지고 양성자 수 커진다. 그래서 유효 핵전화 커진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같은 주기 리튬부터 네온까지 리튬, 베릴륨, 분소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족이 커질수록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 점점 증가하네. 같은 족에서는 리튬, 나트륨
2주기, 3주기 리튬, 나트륨 점점 커지네. 그래서 같은 주기 그리고 족에서의 이 유액자의 주기성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면 또 가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자 반지름, 원자에도 정확한 어떤 크기가 있나요? 네, 없어요. 하지만 왜냐면 우리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어떤 정확한 크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자 존재의 확률을 가지고 알아본다라고 했어. 자, 근데 정확한 크기를 명확하게 측정하거나 규명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 어떤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 우리가 흔히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배울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공유결합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어떤 이원자 분자가 있을 때 자, A라는 원자가 있다 칩시다. 자, A라는 원자가 이렇게 이제 공유결합을 땡땡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 공유결합 하고 있고 각각의 원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 원자의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뒀을 때 이 거리의 절반을 뭐라고 한다? 원자 반지름. 그리고 공유결합 했을 때의 원자 반지름 여기서 공유결합 반지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원자 반지름은 공유결합 반지름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 반지름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됐죠. 자, 이와 달리 우리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반데르발스 반지름. 자,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예를 들면 똑같은 A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을 하는데 자, 얘는 이 분자를 이룬 한 분자 내의 원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지. 자,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자, 이 분자 있고 똑같은 A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자, 따로 떨어진 두 분자 사이의 원자 핵간 거리를 R 다시 라고 뒀을 때 이것의 2분의 1 절반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데르발스 반지름. 자,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 공유결합 반지름과 반데르발스 점의 차이는 봐봐. 공유결합 반지름은 한 분자 내의 원자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한 분자 내에서는 이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얘네들이 살짝 겹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지? 살짝 전자구름이 살짝 겹쳐집니다. 자, 근데 다른 분자에 있는 원자 핵간 거리를 측정했을 때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약간 띄워지는 부분이 있어. 자, 그럼 둘 중에 R과 R 프라임 이제 R 다시를 했을 때 누가 더 커요? 그렇지. R 다시. 그렇다면 2분의 R 다시 했는 것도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더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공유결합 반지름에 비해서 좀 더 크다. 근데 우리가 그냥 원자 반지름을 하면은 공유결합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이것도 책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원자 반지름, 원자 핵 사이 거리의 2분의 1. 자, 왜 금속 결정 1 경우에는 옆에 있는 금속 원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건 책을 바로 봅시다. 자, 만약에 염소 분자 사이의 어떤 이 거리를 측정을 했다. 자, 어떻게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염소 원자의 반지름을 2분의 1 해봤더니 99 피코미터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염소 원자 사이의 반지름은 아는데 자, 사회마탄소에 있는 사회마탄소에서 탄소와 염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그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고, 그지? 염소 원자 반지름은 99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지? 그러면 탄소와 염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무엇을 빼준다? 99 피코미터를 빼주면 이것이 뭐다? 탄소의 원자 반지름이다.
탄소의 원자 반지름이다. 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탄소의 원자 반지름이다. 됐고, 자, 우리 반데르발스 반지름 우리 방금 이제 했죠. 공유결합 반지름은 두 원자 핵 사이 같은 분자 한 분자 내의 반지름이고,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각기 다른 분자 사이에서의 먼저 반지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좀 더 크다.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유효핵전화도 주기성을 알아봤듯이 원자 반지름도 이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성을 띌 거다. 자, 어떤 주기성을 띠느냐? 항상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매우 항상 주요 관심사이고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나 있는 이거를 보고, 자, 먼저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네 하고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순서로 갑시다. 자 보자. 주기표 보면 자, 같은 1족에서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뭐 수소는 같은 족은 아니지만 같은 이제 아까 금속은 아니지만 같은 1족이다. 자, 어쨌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같은 족에서 같은 1족에서 쭉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어떻게 해서 점점 커졌지. 2족도 마찬가지. 113, 160, 197 점점 커졌어.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원자 반지름 증가하네. 같은 주기에서 한번 볼까? 같은 주기에서는 리튬, 베릴륨 쭉쭉쭉 갈수록 점점 작아지더라. 원자 반지름 감소하네. 2주기 마찬가지, 3주기 마찬가지, 4주기 마찬가지 점점 작아지더라.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럴까? 이것만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자, 같은 족, 먼저 같은 족에서 한번 보자. 같은 족. 자, 같은 족에서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자, 우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 껍질을 얘기를 했어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채워졌다. 리튬 원자 핵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1개 이렇게 했죠. 나트륨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에 몇 개? 1개. 자, 칼륨 첫 번째 원자 이걸 안 그렸네. 원자 있고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네 번째 1개. 자, 전자가 채워지는 껍질 수를 보니까 자, 이렇게 원자핵의 거리, 원자핵에서 거리, 원자핵에서 거리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커졌지. 그지? 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같은 족에서는.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면 껍질, 전자가 채워진 껍질 자체가 많아지니까 자, 원자 반지름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진다. 알겠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진다. 수소 요만큼, 리튬 요만큼, 나트륨 요만큼, 칼륨 요만큼 점점 커지게 된다. 됐죠? 자, 점점 커지는구나. 같은 족에서는. 자, 그럼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는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원자 번호 3번, 4번, 5번, 6번. 자, 원자 번호 자체가 원자 번호가 곧 뭐의 수다? 양성자의 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전자 껍질은 이게 모두 다 2주기이니까 전자 껍질 수는 모두 다 같아요. 근데 리튬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 전자가 양성자 몇 개가 땡긴다? 3개. 하나, 둘, 3개가 땡겨요.
자, 베릴륨 같은 게 몇 개가 있는다? 4개. 붕소는 몇 개? 5개. 탄소는 몇 개? 6개. 그래서 자,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무엇이 증가한다? 바로 유효 핵전환. 유효핵전환. 안쪽에서 원자핵에서 전자를 막 당기는 힘 정도, 이 유효핵전화가 점점 커진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원자핵에서 이 전자를 당기는데 살살 당길 때하고 원자핵에서 전자를 당기는데 세게 당길 때 누가 더 가까이 끌려가 버렸지? 그치. 유효핵전화가 클 때, 세게 잡아당길 때, 이때가 더 커졌다. 그래서 슝.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고 유효핵전화 증가한다. 그러면 자, 이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 그지?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책에 있는 그림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변화가 먼저 나와 있네. 자, 같은 주기에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어떻게 된다 그러지? 점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제 원자번호 점점점 커질 때 어떻게 된다 그러지? 작아진다. 왜 작아진다? 유효 핵전화가 커지기 때문. 자, 이거는 여기 다음 줄을 한번 쳐놓고 보자. 원자 번호가 큰 원소일수록 원자 번호가 작다. 언제일 때? 같은 주기일 때. 자, 왜냐면 전자 껍질 수는 같은데 원자 번호 클수록 자, 양성자 수가 많아져서 뭐가 커진다? 유핵전화가 커진다. 유핵전화가 커진다는 것은 전자 사이의 원자과 전자 사이의 정적 인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전자구름이 수축 안쪽으로 더 당겨진다.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했죠. 됐죠?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넘어가고, 뭐 이 표는 그냥 이제 이 측정한 값들이 그냥 나와 있는 거야. 그렇지? 이유는 우리 방금 다 봤고요. 원자 번호 3번부터 9번까지,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양성자수는 3개부터 9개, 유핵전화가 1.3에서부터 5.1로 점점 증가하죠. 원자 반지름이 150에서 쭉 증가하죠. 그러면 이주기 원소들이 유핵전화, 그리고 원자 반지름. 자, 이주기 원소들 나트륨부터 염소까지 원자 반지름은 점점점 작아진다, 감소한다. 자, 유핵전화는 점점점 커진다, 증가한다. 이렇겠지. 됐나요? 같은 족에서,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떻다 했지? 자, 무엇이 증가한다 그랬죠? 바로 전자 껍질. 자, 뭐 뭔가 이제 그릇에 담긴 거지.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어떻게 된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거리가 더 멀어진다. 자, 여기도 한번 줄을 좀 치고 갈까?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떨수록 원자 번호 큰 원소일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 자, 왜냐면 전자 껍질 수 많아져서 원자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했죠. 됐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했죠. 원자 반지름. 이것도 표로 나와 있는데 보자. 아이고, 흔들리네. 자, 표로 나와 있는데, 자,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족에서 될수록 전자 껍질 수가 2개, 3개, 4개. 원자 반지름이 152, 186, 277 점점 증가했죠. 무엇에서 증가? 전자 껍질 수 증가. 그렇죠?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또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족에서 점점점 증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점점점 증가.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이온 반지름. 자, 이온. 가자, 이온. 자, 이온은 우리 두 종류의 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자,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인데, 자, 양이온. 이미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자, 양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하죠? 전자 잃는다. 음이온은 전자 얻는다. 자, 이 과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양이온이라 하면 예를 들면 뭐 제일 간단한 리튬 한번 들어볼까? 자, 리튬. 원자 번호 3번. 원자 번호 3번. 양성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바로 슝 날아가게 되고 얘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상태 크기가 이만하다가 있지? 여기서 날아가게 되면서 쪼그라든 거. 그러면 이렇게 있지.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리튬 플러스 되면서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지, 작아집니다. 리튬 중성원자 리튬이 더 크다. 됐죠? 커진다. 자, 음이온 한번 생각해볼까요? 음이온.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플로린 원자번호 9번. 자, 원자번호 9번. 양성자가 9개. 자, 그럼 양성자 9개, 전자도 9개. 됐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 둘, 2개.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자, 나머지 전자가 7개. 7개 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때 저기 어디선가 멀리 있는 전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 주위를 이제 이 주위를 7개가 둘러싸고 있다가 하나 더 와서 그럼 몇 개가 됐어? 8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둘러 앉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대충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늦게 한 사람이 더 와서 추가가 된 거야. 이때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편안하게 잘 앉혀주려면 자리를 더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그렇지, 넓혀야 되지. 전자가 7개가 이렇게 있을 때하고 전자 한 개 더 넣어서 8개 됐을 때는 얘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니까 넓혀주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뭐 들어올 자리 이런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 간에 뭐다? 전자 간에 무엇이?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서 반지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 마이너스와 비교를 하면 누가 더 크다? 그치, 음이온이 더 커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일반적인 원소, 중성 원소가 있고 그 원자의 양이온, 원소의 양이온 있으면 자,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전자 껍질 수가 감소. 자, 원소 이제 중성 원자가 있고 자, 음이온이 된다. 자, 이때는 음이온이 되면서 커진다 했죠, 그지? 왜? 전자 간의 반발력. 전자 간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커지게 된다. 자, 이게 양이온 반지름 그리고 음이온 반지름. 자, 그것도 책에 있는 그림만 한번 쭉 보고 넘어가자. 자, 요 그림 보면 돼. 218페이지의 제일 위의 그림. 자, 나트륨에서 나트륨 플러스로 갈 때, 자, 어디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세 개에서 몇 개? 하나, 둘, 2개로 줄어들었지. 그지?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양이온 반지름은 작아지게 된다. 또 표로도 그리고 그래프로도 나타냈네. 나트륨에서 나트륨 플러스 양성자 수는 당연히 똑같고 전자수 한 개 줄었는데 자, 전자 배치 껍질 수가 KLM에 있다가 뭘로? KL. 껍질 수가 3에서 2로 줄었죠. 그래서 반지름이 186에서 95로 줄었다. 그래프로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등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음이온 반지름. 자,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되기 쉽다 라고 했죠.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바깥쪽 전자껍질, 제일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가 한 개 슝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뭐가 커진다 했지?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온 반지름이 증가하게 된다. 저것도 뭐 표나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F 증가, Cl 증가, Br 증가, 아이오딘 증가. 됐어요. 자,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당연히 이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이 나타나겠죠. 좀 이렇게. 자, 같은 주기에서 볼까? 같은 주기에서는 여기서는 양이온은 양이온끼리, 음이온은 음이온끼리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이 변하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클수록 당연히 양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양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의 원자번호 클수록 음이온 반지름도 작아진다. 자, 근데 여기 봐봐. 같은 주기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서로 비교하는 거는 요거는 각기 다릅니다. 봐봐. 자, 쭉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중성원자 상태일 때보다는 쭉 작아졌지만 1쪽, 2쪽, 16쪽, 17쪽 보니까 자, 리튬 플러스 베릴륨 E 플러스 산소의 E 마이너스 F 마이너스 탁 증가해 버렸죠. 그지? 요거는 전자간 반발력 때문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같은 족에서 이온 반지름. 같은 족에서는 당연히 무엇 때문이다? 내려가면서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내려가면서 점점 더 커진다.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양이온 반지름 그리고 음이온 반지름 그리고 중성 원자 상태일 때의 이제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고, 자, 등전자 이온 반지름. 사실상 양이온 반지름, 음이온 반지름 이런 것만으로 딸랑 그것만으로도 뭔가 문제를 낸다든지 어려운 개념을 묻는 거는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이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면 거의 등전자 이온 반지름의 개념을 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등전자 이온 한번 볼까? 자, 등전자 이온. 등 같을 등. 전자 그냥 전자. 이온 반지름. 자,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전자수가 같은 이온들끼리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했죠. 되는 거야. 자, 전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를 비교를 볼 거냐 하면 저기 산소, 플로린 그리고 흉 줄 바꿔서 나트륨, 마그네슘. 자, 산소 원자번호 8번, 플로린 9번, 나트륨 11번, 마그네슘 12번. 자, 얘네들은 각각 자, 나트륨,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자, 얘네들은 봐봐. 양성자수. 원자번호. 양성자수는 지금 산소는 8개, 그리고 9개, 11개, 그리고 12개. 그러면 얘네들은 중성원자 상태일 때의 전자수는 중성원자 상태일 때 전자수는 몇 개? 똑같이 8개, 9개, 11개, 12개. 자, 근데 얘네들이 이온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전자수는 이온. 자, 그럼 이온이 된다라고 하면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었지. 그럼 전자 8개에서 2개 얻어서 얘는 몇 개? 10개. 플로린은 1개를 얻었죠. 9개에서 1개 얻어서 몇 개? 10개. 나트륨은 11개에서 1개를 잃었습니다. 10개. 마그네슘 12개에서 2개 잃었어요. 10개. 자, 어때요? 전자의 개수가 같다. 자, 이럴 때의 반지름이 어떻게 됐냐? 자, 이때는 봐봐. 자, 얘네들은 전자의 수와 같아. 그럼 전자간 반발력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산소랑 플로린은 2주기, 나트륨, 마그네슘은 3주기인데 원래는 주기가 다른데, 그지? 원래는 주기가 다른데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이 3개에서 2개 됐어. 얘네도 원래 2개에서 2개인 거고. 처음 이렇게 되면 전자 껍질 수 똑같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따져주면 된다? 바로 유효핵자. 저 안쪽에서 당긴 어떤 힘의 크기, 요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것만 따져주면 된다. 자, 그렇게 봤더니 그러면 유액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지? 자, 유액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 그렇다면 반지름은 작아진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자. 그지? 유액전하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러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있을 때 원자 번호는 이렇게 갈수록 커지잖아. 그지? 원자 번호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그러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액전하가 커지고 그러면 이 이온 반지름이 된다. 그렇지? 작아진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지? 작아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요 네 개들 비교할 때는 마그네슘이 제일 작고 산소가 제일 크고 이유는 뭐다? 유액전하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렇지? 유액전하가 제일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또 책을 봅시다. 여기 요 표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표 보이나요? 저기는 이제 3, 4주기 황부터 우리 칼슘까지를 비교를 했네. 자, 황 S2-Cl- 그리고 Ka 플러스에 그리고 Ca에 E 플러스. 자, 얘네들이 있을 때 전자 배치는 KLM 전자 배치 모두 같아. 전자수도 18 모두 같고. 자, 이온 모형 갈수록 어떻게 됐지? 점점 작아졌다. 자, 무엇에 증가했다? 양성자수 원자번호 16, 17, 19, 22 점점 작아졌다. 그지? 184, 181, 133, 99 점점 작아졌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또 그래프로 나타내 주었네. 표로. 자, 볼까? 질소부터 해서 마그네슘까지 이제. 질소, 산소, 플린부터 마그네슘까지. 얘네들이 등전자 이온으로 묶이는 애들. 그리고 3, 4주기 여기서 여기까지 등전자 이온으로 묶이는 애들. 그지? 했더니 146, 140, 136, 956. 점점점 줄어들었네. 그지? 여기서도 212부터 해서 99까지 점점점 줄어들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 자, 그 다음 우리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우리 생각해보자. 자,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용어에서는 이 말만 그냥 잘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야. 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 이온화. 이온화라는 건 뭐야? 무슨 화라는 것은 된다라는 거. 된다. 뭐가 된다. 그럼 뭐가 된다? 이온 된다. 그지? 이온이 될 때 에너지. 그치? 이온이 될 때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자, 이온 될 때 필요한 에너지인데, 자, 무슨 이온일까요?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양이온. 자, 뭐 이제 정확한 정의는 기체 상태 원자 X가 있을 때 얘가 X에 플러스 될 때 필요한 어떤 에너지. 에너지는 요거 이렇게 있죠.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고, 그럼 여기 때 이제 필요한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는 떼어낼 때는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자,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이제 정의를 한번 볼까? 기체 상태 원자 1몰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기체 상태로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를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온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전자를 떼어낼 때, 뭐 딸랑 찰싹 붙어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붙어있는 원자핵에 의해서 붙들린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얘를 잡고 이렇게 우리가 떼어낸다 치자. 그럼 얘가 세게 붙어있을수록 이 원자핵과 그리고 이 전자가 강하게 세게 붙어있을수록 우리는 힘이 많이 든다. 약하게 붙어있다면 힘이 적게 든다.
자, 강하게 붙어 있다, 세게 붙어 있다. 그러면 힘이 많이 든다는 것은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인데 강하게 붙어 있다는 것은 이온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온 에너지가 크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이온 에너지가 크다. 자, 여기 그림 잠깐 볼까? 나트륨에서 여기 있는 나트륨의 전자를 떼어낸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다. 저기 있는 전자를 이 이제 뭐다 쓴 아이가 떼어낸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됐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온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 자, 아까 얘기했지. 이온 에너지는 세게 붙어 있으면 떼어내기 어려우니까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 했지. 그러면 언제 세게 붙어 있을까? 자, 보자. 유액전화 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 껍질의 수가 같으면, 유액전화가 셀수록, 이제 유액전화 클수록 더 떼내기 어렵고,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자핵으로부터 여기 있는 걸 떼어내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떼어내는 거, 가까이 있는 걸 떼어낼 때하고 멀리 있는 걸 떼어낼 때, 만약에 얘가 이제 얘가 당기는 양성자 수가 똑같은데 가까이 있는 걸 떼낼 때 멀리 떼는 언제가 더 쉽게 떼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바깥에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는 걸 왜냐면 더 세게 붙어 있잖아. 떼내기가 어렵다.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주기성을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같은 주기 그리고 같은 족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같은 주기. 자, 같은 주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2주기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원자들이 쭉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 자, 이유는 뭐로 했죠? 어느 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다. 그래서 작아진다. 유효핵전화 증가? 유효핵전화 증가하면은 우리 이제 떼어내기 쉽다 해서 어렵다 해서 어렵다. 유효핵전화 계속 어려우니까 떼어내기 어렵다. 자,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온 에너지가 크다 작다? 그렇지. 이온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 그렇지? 점점 커진다. 유효핵전화 커지기 때문. 자,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 1쪽에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점점 커지지. 자, 그러면 원자핵에서 떼어내는 어떤 이 전자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 물론 유효핵전화도 좀 증가하지. 원자번호 증가하니까. 근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더 좀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온 에너지는 점점 작아진다. 그렇지? 이온 에너지는 점점 작아진다. 저게 같은 족에서의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보고 넘어가자. 여기 있는 그림. 자, 볼까? 같은 주기일 때, 그지? 같은 주기일 때, 자, 같은 주기일 때 핵전화가 작을 때는 떼어내기가 쉽다. 같은 주기일 때 핵전화가 클 때는 떼어내기 어렵다. 낑낑거린다, 그지? 그래서 핵전화 클수록 떼어내기 어렵다.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온 에너지가 크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전자 껍질수 보자. 이것도 요 그림만 바로 이제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원자에게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떼어낼 때하고 원자에게서 좀 멀리 있는 걸 떼어낼 때하고 껍질수가 증가해서 멀리 있는 걸 떼어낼 때가 훨씬 더 쉽다. 그지?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떼어낼 때가 훨씬 더 쉽다.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그지? 이온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그거를 우리 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액전화라는 걸 살 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원자핵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가 이제 F로 둔다면, 자, 상수 K, 그리고 둘 사이 거리 R이 제곱, 그리고 Q1, Q2 전하량. 이때 힘은 이제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고, K는 상수, Q1, Q2는 전하량, R은 거리인데, 분모에 있는 값이 여기 제곱이 제곱, 그지? 제곱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멀어지면 훨씬 더 인력이 팍팍 줄어든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봤는데, 순차 차례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순차 에너지. 우리가 그냥 이제 순차 이온 에너지는 원자핵이 있다, 전자가 있다. 자, 이렇게 또 칩시다. 자, 이렇게 쓰면 분열 떼어내는데, 처음에 떼어낸다, 첫 번째 1번 떼어낸다, 1번. 자, 이렇게 떼는 걸 우리가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냥 E의 1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를 떼는데 칩시다. 자, 첫 번째 떼는 게 제1이었으니까 두 번째 떼는 건 뭐? 제2, E2. 세 번째 얘 떼는 거는 E3. 이렇게 했지. 자, 보자. E1, E2, E3 떼낼 때는, 잡아. E1을 처음에 떼낼 때는 E2와 E3가 있지. 그래서 얘를 떼낼 때 E2와 E3가 밀어주는 반발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전자 간의 반발력.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떼낼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E1이 사라졌어. 첫 번째 거. 그럼 얘 또 사라질 때는 E2, 두 번째 게 나갈 때는 얘를 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막 저리 가라 하면서 밀어주는 게 이제 몇 개 남았다? 한 개. 그러면 밀어내주는 힘이 약하니까 떼어낼 때 조금 더 힘을 줘서 팍 당겨야 돼. 자, 두 개 없어졌어. 얘 혼자 있지? 밀어주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E1, E2보다 이게 더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이 순차 이온 에너지는 E1, E2, E3 갈수록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요 다음이야. 이제 네 번째 걸 떼어내. 뭔가 얘기가 좀 달라졌지. 아까 우리 정전기적 인력은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가 너무 팍 줄어들었지. 그지? 얘네들을 떼어낼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야. 엄청 힘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얘네들 떼어낼 때는 조금 올라가다가 전자껍질, 안쪽 전자껍질에 있는 걸 떼어낼 때는 갑자기 팍 증가합니다. 그래서 넘사벽. 그지? 넘사벽. 그 다음에 E4를, E5를 떼어낼 때는 그냥 조금 증가하겠지. 이렇게 조금 증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 할 수 있냐면, 봐봐. 자, 첫 번째 전자적이 2개, 두 번째 3개 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전자껍질, 바깥 전자껍질에 있는 거 뭐 그랬지? 원자가 전자. 선생님이 그리고 여기 원자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3개. 자, 뭔가 느낌이 오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경우에는 E1, E2, E3까지 가다가 E3에서 E4 갈 때 팍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 이온 에너지를 봤을 때, 자, E1, E2, E3, E4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어디에서 갑자기 팍 증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뭘 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의 뭘 할 수 있다? 수를 알 수 있어. 자, 만약에 E1, E2 하다 E2와 E3 사이에서 팍 증가했다. 이러면 이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 만약에 E1과 E2 사이에서 팍 증가했다.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식을 한번 볼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 기체 상태 중소 원자 1몰로부터 전자 쭉 차례대로 떼어낸다. 그래서 첫 번째 1몰 떼어낼 때 제1, 그 다음엔 제2, 제3. 그래서 E1, E2, E3. 제1, 제2, 제3. 이럴수록 이 순차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순차 에너지는 증가한다. 왜냐하면 전자 사이 반발력 감소한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증가. 그래서 E1, E2, E3, E4 점점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자, 베릴륨 떼어내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 그냥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떼어낼 때는 천천히 증가했는데 안쪽 거를 떼어낼 때 갑자기 팍 증가했지. 그렇지? 900, 1757, 14849. 그냥 이렇게 가다가 팍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팍 증가하기 전에 여기가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다. 그렇지? 원자과 전자의 수이다. 자, 이거 표는 뭐 별거 없습니다. 딱 특별하게 안 봐도 됩니다. 이제 그 몇 쪽이냐에 따라서 언제 갑자기 팍 증가하냐, 언제 갑자기 팍 증가하느냐를 그냥 표로 다 계산한 거를 그냥 표로 그냥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요 마지막. 자, 이 이온 에너지 우리 보통 심화는 수업 시간에 또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한데. 이거는 이름이 심화이지만 반드시 이 예외적인 경향도 꼭 알아야 된다. 알겠지? 이 예외적인 경향.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이온 에너지 주기성을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앞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지? 어떻게 하냐면,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원자번호 쭉 증가한다고 생각할 때 이온 에너지 그리고 원자번호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전체의 어떤 경향성이 쭉 해서 수소부터 해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전체적인 경향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어떻게 된다고? 같은 주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증가, 같은 쪽에서는 감소 이렇게지. 같은 쪽에서는 감소,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하는데 이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는데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외가 무엇인지를 지금 합니다. 그렇지? 자, 대표적으로 베릴륨과 붕소, 그리고 질소와 산소. 자, 베릴륨과 붕소가 있는데 얘는 주기 이제 같은 주기에서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온 에너지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지. 오히려 줄어든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얘네들의 어떤 오비탈의 전자 배치로 얘기할 수 있는. 자, 봐봐. 벨륨은 원자 번호 4번. 그러면 1s에 몇 개? 1s에 2개. 2s에 몇 개? 2개. 전자 이렇게 쳐. 자, 붕소 5번. 1S에 몇 개? 2개. 똑같이 2S에 몇 개? 2개. 자, 그리고 2P에 이렇게 이제 하나죠. 자, 그럼 얘네들은 똑같이 만약에 전자를 떼어내는데, 이게 안 보였네, 이게. 미안.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붕소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은 2p 오비탈 여기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ES 더 안정한, 에너지도 안정한 여기에서 얘를 떼어내는 거예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쉽냐 하면 에너지 높은 거. 2p에서 떼어낼 때가 더 쉽다. 자, 그래서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보다 붕소의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했지. 붕소의 에너지가 더 작다. 왜? 똑같다. 더 높은 2p 오비탈에서 떼어내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질소, 그리고 산소. 자, 질소, 그리고 산소.
자, 질소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온 에너지가. 그래서 질소와 산소의 오비탈 배치, 오비탈 전자 배치를 봤더니 질소는 1s 에 2개, 2s 에 2개, 자, 2p에 하나 뚝뚝 떨어진 거. 자, 산소 1s 2개, 2s 2개, 자, 2p에 하나 하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어디 거를 떨어뜨리냐 하면 질소는 여기, 산소는 여기. 자, 전자 껍질 똑같고 뭐 이퓨비탈 에너지 똑같고. 그런데 뭐가 차이 있나? 자, 여기는 얘를 떼내려고 할 때 남아있는 이 전자가 얘를 밀어줘. 전자간 반발력,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산소에서 여기 하나를 여기 있는 걸 떼어내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온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 이렇게 했지. 그렇지?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이온 에너지 예외적인 경향이었다. 이거는 뭐 문제에도 많이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이제 이거를 모르면 아예 뭐 이제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려막기 효과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와 핵 사이 인력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 원자 핵의 전하보다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감소.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그럼 이 유액전의 주기성, 같은 주기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액 전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원자 반지름은 이 원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절반을 원자 반지름. 자, 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 훨씬 더 중요한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액 전하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같은 쪽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자, 이온 반지름 양이온 될 때는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서 전자 껍질을 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이온 될 때는 음이온이 더 큰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전자 사이 반발력이 하기 때문에 증가. 자, 이렇게 했지. 자,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 자, 기체 상태 중성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같은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대체로 이온 에너지가 많다, 증가한다. 저기서 이제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자,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많다, 감소. 순차 이온 에너지.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씩 차례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이온 에너지이다. 그래서 차수 증가할수록 순차 이온 에너지가 많다. 그렇지. 증가. 그리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 수업으로 우리 하이탑 이제 화학원 1권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2권을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